네, 목요일에 박시영 TV 당산동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영환 부위원장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 한 주 쉬시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마포갑의 이지은 위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시영 대표님 네, 함께 하시고요. 네. 이재은 위원장님이 얼마 전에 민주당 대변인 됐어요. 네, 아, 네. 대변인 됐습니다. 네. 네. 이지은 아니, 대변인으로 제가 호칭하겠습니다. 대변인으로. 아니 저도 좀 모처럼 오랜만에 봤는데 네. 저희 이제 과거에 월요일 코너 같이 했었는데 맞아요. 저 네. 뭐가 좀 달라졌다고 했었는데 뭐가 달랐는지 잘 몰랐거든. 근데 본인이 머리를 길렀다고.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그때는 단발. 예, 예, 예. 그때는 네. 쇼컷이어가지고 네. 우리 진행자님만큼 이렇게 짧았어요. 엄청 맞아요. 짧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너무 세 보인다, 너무 깍쟁이 같아 보인다 막 이래가지고. 헐났다 헐나. 아 진짜요? 이게 사실은 이제 마포의 정서에 부합해요. 마포의 정세 보세요. 정치인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맞아, 없어. 맞아. 예. 헐나, 그게 헐나. 조금이라도 낫다고 하면 사실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없고 네. 지역 유권자나 네. 뭐 지지자들 마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맞아요. 예. 저 한때 뭐 저 출마했을 때 네. 발목 양말 신었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요? 그게 왜요? 아, 그 발목 꼴 보기 싫다고 그냥. 아. 내가 부산에 출마해가지고 발목 양말 신다 꼴 보기 싫다고. 야. 사실 양말 없어서 발목 양말 신는 거거든요. 중간에 편의점 들러서 양말 사서 신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야. 정치인들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역시 베스트 댓글 선정해서 선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링 또는 쇼핑몰 3,000원 쿠폰 전달해 드릴 테니까 시청자 의견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또 회원가입과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고향 덕은지구에 사는데 예. 샵에 메이크업을 받거나 이발하러 가면 예. 합정역에 있는 곳을 가요. 그래요? 시내버스 팝할 때 1시간 걸렸습니다. 보통 15분 거리거든요. 네. 온 동네 차를 이제 다 끌고 나오셔가지고 네, 네. 맞아. 진짜 어제 막히더라. 맞아요. 제가 깜짝 오해, 1시간 오해. 걸리는 거 처음이었습니다. 예, 예. 그 거리. 아니, 예. 그리고 예. 저는 이제 급할 때 택시를 타거나 하는데 네. 이제 그 버스를 못 타니까 사람들이 다 택시를 타거나 맞아요. 지하철을 타거나 하잖아요. 네. 네네. 지하철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한 2대 정도 보내야 되고 택시는 진짜 안 잡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겪었는데 맞습니다. 이럴 때 왜 파업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맞아요. 무엇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파업을 하지? 그리고 왜 이게 조정되고 이렇게 논의가 뭐 예를 들면 수많은 협상들이 있는데 왜 타결이 안 되지? 근데 서울시장은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예. 근데 뭐 특별히 한 거 없는 것 같더라고 오세훈은. 서울시장은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보여주기 행정에 올인을 하느라고 지금 한강버스 하고 뭐죠 무슨 서울링 만든다 그러고 막 이렇게 네. 했었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하는 거에 절반이라도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거예요. 오세훈의 눈은 물에 가 있습니다. 물에 가 있어. 예. 물. 그러니까. 네. 아니 뭐 그럼 해안가에 지하철장을 하든가 왜 쓸데없이 부산으로 가라고 한강 할까, 뒤집어서. 부산으로? 예. 어쨌든 오늘부터 첫 차 운행 재개했고요. 네. 왜 파업했는지도 중요하고 또 이제 시민의 교통권이 확보돼서 다행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오세훈 시장과 박주민 의원, 정원호 구청장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확연히 달랐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은 이제 그 파업하는 당사자죠. 네네. 노조 관계자들 만나서 첨치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해법을 찾을지 분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물론 저것 때문에 뭐 타결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발빠르게 잘 행보한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서울시장 맞아요. 준비하고 계시니까 네. 저런 행보는 임팩트가 있었고 음.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은 이제 페이스북에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 준공영제가 거의 한 20년 됐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한계에 좀 봉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저 자율적으로 운영은 하는데 네. 저 지원을 서울시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적자 나면 전부 다 서울시에서 다 서울시 메꿔주죠. 메꿔주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좀 뭐랄까 조금 그 외지 같은데 네. 좀 교통 조건이 좀 안 좋은 데는 다니게끔 해서 네. 그런 공영성을 좀 보강을 해주는 네. 게 준공영제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이게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본적인 좀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성동구에서 지금 무료 버스 운영하잖아요. 예, 네. 예. 성공적이다. 예, 그렇죠. 네. 그런 마을 버스 운영을 좀 늘리면서 또 그런 성동 버스처럼 무료 세트를 좀 연계하다 보면 대중교통의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네. 단계별로 뭐 네. 그렇게 주장도 하셨어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정원호 구청장님이 너무 뜨셔가지고 만나기도 힘든 상황이 됐지만 이렇게 뜨시기 전에 제가 정원호 구청장님 찾아간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힘구청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반드시 바꿔야 되고 민주당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네, 맞습니다. 우리 꿀맛좌. 아, 그렇지 꿀맛. 수해 났을 때 마포 전집 가서 꿀맛이라고 막 꿀맛 얘기하다가 하트 뭐 이런 거 했었죠. 기억나요. 이렇게 먹었었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걸 좀 공약을 만들 때 뭘 좀 배워야 될까 싶어가지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데도 삼선 연임을 했었고 네. 지금 국힘 지지자들에게도 굉장히 지지율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좀 배우려고 갔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공버스라고 성동 공공버스를 줄여서 성동버스라고 하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안 나면 그 지역으로 가지를 않잖아요. 그 예.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막 높은 고지대라든지 이런 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셔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을버스 좀 만들어달라 하는데 마을버스는 절대 안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버스로 해가지고 그 성동구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처음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버스 업체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이게 들어오면 버스를 안 타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열심히 설득해서 한 결과 이 집에서 안 나오시던 분들이 이 그 공공버스를 타고 나와서 버스를 타시는 거예요. 맞아요. 마을 버스를 늘었대요, 타시는 거예요. 더. 오히려 네. 늘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였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서울시에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근데 하셨더라고요. 오세훈은 뭐 대안 내는 거 못 봤어. 없어요. 예. 사실 그 수상버스 관련된 그 예산 10분의 1만 썼어도 박주민 의원 맞습니다. 말에 따르면은 예. 이거 준공영제나 이런 것들 설계 다시 할 수 있다 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막 그 정원호, 박주민, 정원호 응원한 분들이 각자 이제 의견들 막 내는데 좋습니다. 그 대신에 선의의 경쟁이 막 일어나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분 좋아하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다른 한 분을 또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네, 네. 뭐 비판할 게 있으면 정책적 비판하는 건 괜찮은데 애정을 가지고 비판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 막 일어나게 그게 서울 시민들이 민주당에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많네 이게 시선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도 한마디 네. 해야 될 것 같은 네네네.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정원호 구청장 얘기 하나 했으니까 네네네. 예, 형평성을 위해. 맞습니다. 저희가 매달 당원데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특강도 듣고 하는데 한번 박주민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장을 지난번에도 준비를 하셨잖아요. 예. 네. 본인의 머릿속에는 로드맵과 전체 서울시를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완전히 계획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준비된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죠. 네. 민주당에 여러 출마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서울시장에. 네. 근데 가장 그 정책적 준비가 좀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원호 구청장도 성동구에서 이게 일을 실제로. 하면서 네. 서울시에는 어떻게 접목을 하지 이걸 늘 고민했던 맞습니다. 분이니까 맞아요. 흥미로워요. 네, 사실 네. 이제 경선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후보도 많은데 일단 두 후보가 가장 앞서 있어가지고 지지도가 네네. 원래 이 선거 국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지지도가 깡패다. 맞아 어쩔 수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결국 그 지지도는 본선 경쟁력이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오세훈을 반드시 떨어뜨리고 이번 서울시장 탈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세훈이 싫어서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서영교 의원께서 곧 출마 선언한다고 그래요. 기사 나왔습니다. 기사 나왔죠. 기사 네. 나왔습니다. 예, 예.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현희, 서영교, 존 후보거든요. 네. 김영배. 이제 그런 네. 와중에 박용진 의원, 전 의원도 준비한다는 얘기가 들렸고요. 네, 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홍익표 전 네. 의원이 이제 정무수석으로 거의 내정 단계인 걸로 저도 들었고는 네, 보도도 네. 나왔는데 보도 나왔죠. 네네. 홍익표, 고용진. 우상호 정무석 자리에 홍익표 전 네. 의원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병욱 정무비서관. 정무비서관 자리에는 고영진 전 전 의원이 의원.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금주 말이나 내주 정도의 발표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홍익표 전 의원하고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아요. 원래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과거에 원내대표 나오기 전부터 호흡이 잘 맞아서 두 사람 이미지 정반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네. 그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네. 홍익표 전 의원이 당시 의원일 때 정청래 의원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래요? 굉장히 의외였어요. 오, 네네. 근데 둘이 그렇게 잘 음. 통한대요. 그래서 저는 당청 간의 관계도 더 소통이 원활해지지 좋아질 수 않을까? 있게. 그렇게 기대도 좀 됩니다. 네, 네. 워낙 또 젠틀한 분위기도 하고. 네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중성동구에서 던질 때는 네. 서초구 찍고 이제 서울시장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람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탄핵되고 뭐 이런 일을 맞아, 누가 맞아. 알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예? 또 그런 거야. 뭘 준비했다가 또 얼마든지 능력 있으면 또 다른 자리 갈 수 있잖아. 네. 맞아요. 능력 있는 유연성이 사람들은. 있어야 네. 돼. 맞아요. 네. 예. 능력이 있으니까 진짜 오라고 하는 거죠, 진짜. 맞아요. 네. 그럼요. 네. 네, 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안 된다고 너무 짜증내고 맞아요. 막 이러면 안 돼. 누구 막 그 핏대 세우면서 막 비판하고 열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자원들, 인재들은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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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많아요? 많아요. 자리가 많죠. 네, 자리 네. 많으니까. 이지은 위원장도 이제 대변인 되셨으니까 또 네, 할 일도 네. 많죠. 맞습니다.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네. 취임 이후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 와, 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디어 토마토에 나왔는데 예. 61.5%포인트. 야, 근데 이게 흥미로운 대목이요. 5.7%포인트 상승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또 6.7%포인트가 줄었어요. 네. 네. 근데 어디서 많이 올랐나 봤더니 중도층에서 무려 11.7%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끌어올린 거야, 지지율을. 그럼 왜 올랐을까요?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냐? 네. 각자 저는 보는 뭐- 관점은 다르겠지만 네. 뭐 어떤 면을 들 수 있을까요? 최근에 호재가. 저는 뭐 말씀하세요. 저는 뭐 코스피나 한중 정상회담.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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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장 교과서적인 맞습니다. 답변이야. 기사에서도 그렇게 써. 맞아. 근데 네. 그게 맞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그럴 것 좋아. 같아. 맞아요. 우리가 일본보다 옛날에 힘이 약했는데, 일본에서 깍듯하게 대접을 하네, 총리가? 네. 굽신굽신 하면서. 네, 네. 야, 너무 흐뭇하잖아. 네, 정말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생각하면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약간 약한 듯한 예. 느낌이 들었었는데 예. 이번에 중국 가서도 정말 뭐 장관급이 그 그렇죠. 영접을 나오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뭐 뭔가 그동안 3년 동안 거의 후퇴했었고 8년 동안 그 경색돼 있었던 한중 관계가 다시 정상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일 처음에 호텔 앞에서 기다리면서 뭐 넙죽 인사를 하고 마지막에 가려고 하는데 차문 열어가지고 손잡고 막 이런 것들이 예. 정말 보는 국민으로 하여금 굉장히 뿌듯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예,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예. 미국에서도 환대받았잖아요. 맞아요. 트럼프 맞습니다. 때. 예.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도 에이펙 때 그랬고, 중국 그랬죠, 일본 그랬죠. 그러니까 외교안보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맞습니다. 올라오잖아요. 그런 데다 말씀하신 코스피. 대로 코스피가 연일 뭐 1월 초부터 쫙 나가잖아요. 네네. 4,700? 거의 4.5는 이제 4,800 거의. 4,797인가? 맞아. 네. 예. 다 와서 4,800. 진짜. 5천 얘기할 때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아. 제가 그리고 빠른 11년 전에 지금 5천 달성해요. 제가 이제 우리 경제만화방 잠시 후에 네. 이제 멤버십 회원들한테 먼저 공개되는데 거기서 그랬어요. 빠르면 1월이다 5천은 어. 늦어도 2월은 간다. 네, 2월이면 네, 된다.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정말 아니 있잖아요. 제 선배가 있는데 네. 선배가 2024년도 그러니까 그 계엄 전에요. 경찰이에요. 계엄 전에 서울에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내가 서울에 살면 뭐 하나, 그 서울에 집 있으면 뭐 하나, 대통령이 윤석열인데라고 하면서 서울에 18억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전액 주식을 산 거예요. 오, 야. 지금 대박 났겠다. 난리가 났어요. 대박 났겠다. 엄청 났는데? 예, 엄청 아니 올랐는데? 그래서 그때 예. 무소유를 생각하면서 그걸 다 팔았는데 지금 완전 풀소유가 된 거예요, 진짜. 지금 현직 경찰에 현직 경찰이에요. 아, 그만두고 나오셔고 그러니까 좋은 일 하시라고. 아니 이 정도 경찰청장한테 말 대꾸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뭐 시킨 뭐라고? 이러는 거지 그냥. 여기 주머니에 항상 사직서 써왔잖아요. 에라이 씨. 아니 그때 2,400일 때였잖아요. 네. 지금 거의 2배 됐잖아요. 이야. 아, 이거 진짜 엄청나네요, 미래를 진짜. 보는 눈이 있었어. 진짜. 우리가 한번 모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유능한 경찰이 많아요. 맞아. 주식도 잘하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대단하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일본에서 환대를 받았지만 먼저 선택할 때 다카이치 하나의 고향인 나라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도 신경 쓴 것이 있고 그러면 그들도 잘 받아준 것도 있고 해서 같이 가는 거사. 당분간은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어떤 국가를 가더라도 지금처럼 환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행정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외교까지 잘하는 대통령. 그리고 잘 하고 있고요. 그 주식 얘기 나왔으니까 네. 8억 원 잃었다. 이게 중앙일보에서 대서특필했어요. 기사.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버스 떨어지는 쪽에 투자하는 사람. 근데 이제 2배로 투자하잖아요. 역배 맞아요. 건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코스피가 뭐 만약에 그 하락을 했다. 하락을 했으면 쟤네는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버는 건데 2배씩. 근데 이제 원래 이분이 한 10억 정도 넣어놨는데 네. 8억을 까먹었다 합니다. 7억 8천을. 예. 아, 10억 900만 원 저기 10억 9천만 원이네. 11억 정도. 아, 예.
11억 정도. 네, 저렇게 넣었는데 네. 마이너스 72. 근데 사실 지금 뭐 곧버스, 인버스 뭐 게시판 가면 난립니다, 진짜. 그렇지. 네. 아니 근데 저분은 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상황과 추세, 시황과 추세를 보지 않고 정치적 이유로. 이유로 인버스를 샀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네, 그러니까 할 말 네. 없지 뭐. 맞아. 이재명 정부 안 되기만을 바라고 맞아요. 뺏기는 거 바라면서. 아닙니까? 예. 아니 뭐 이런 얘기 돈 잃은 사람한테 뭐 할건 저주를 아니지만. 퍼붓기는 그렇지만 음.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은 정말 정광 세력들이라든가 국힘 세력들한테 청구해야 돼. 아, 이거 자업자득입니다. 어. 나라 망하는데 베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보지 네. 바보. 사실. 일단 본인 돈을 저렇게 태운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긴 한데 실제로 있었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 정도로 큰 금액. 음. 네, 나라 망하는데 자기 인생을 건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경제 만화방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이상한 데 보지 마시고. 진보를 위한 투자인가요? 책 제목? 네. 예, 진보를 사서 위한 보십시오. 주식 투자. 주식 꼭 투자. 보셔야 합니다. 예. 베스트셀러. 자, 어쨌든 저희 주식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제 그 검찰 검찰 개혁 개혁. 얘기입니다. 네. 오늘 또 이지은 위원장님 모셨으니까 예. 경찰들의 시각 그리고 또 이지은 위원장님은 또 당을 대변하는 대변인 입장이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 개혁 문제를 거의 2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2005년도에 경찰청에서 네.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할 때부터 이 업무를 했었었고 이것 때문에 열받으면 삭발하지 마세요. 삭발할 때는 안 돼, 한동훈랑 안 돼. 같이 하세요. 아니, 같이 하는 걸로. 같이 아니. 하는 걸로. 같이 하는 걸로. 사실 저도 탈모가 있어가지고 그때 계엄 이후에 탈모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그래요? 머리카락 나고 있습니다. 이 아까운 다행이다. 머리카락을 밀 수는 없고요. 다행이다. 예, 겨우 길렀는데 밀 수는 없고요. 오늘 저 정청래 대표가 입장을 냈어요. 오늘 정책 의총을 한 거죠. 그냥 의총이었나요 오늘? 네, 오늘은 네. 오늘 이제 정청래 정치 대표가 의총? 네. 검찰 개혁 정부와는 추안이다. 20일 국민 토론 등을 거쳐서 수정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남겼습니다. 정책 의총. 네. 의총이 맞아요. 정책 의총.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맞으면 회자가 됐던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예, 야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맞습니다. 예, 쉽게 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수사 기소 분리의 정치인이다. 이 얘기를 했고 의견 수렴하겠다. 20일 날. 그래서 그런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안을 만들겠다는 거죠. 정부안 수정안을. 네.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작년에 그 검찰개혁 특위에서 8월, 9월 거의 교수님들하고 변호사들하고 해가지고 2달을 거의 갈아 넣어가지고 법안을 다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예. 근데 법안을 다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범정부 TF를 만들겠다.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그걸 논의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줬는데 그거를 이제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안이 사실은 그렇죠.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자문위원으로 계시던 분들도 6분이 다 사퇴를 하시지 예,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처음에 그 이제 자문위원이 16분인가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은 생각이 잘 바뀌지 않아요. 예. 근데 그 구성을 봤더니 검찰 쪽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라고 해서 처음부터 조금 불안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그래서 가면서도 조금 불안불안하다 했는데 오히려 검찰 측을 지지하고 검찰권을 좀 이제 남겨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안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보통 논의됐던 안보다 훨씬 더 네. 치우치는 안이 나온 거죠. 그리고 네. 수사사법관 이런 용어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 검찰개혁 추진단 쪽에서 만드는 안이 아니야. 그렇게 느껴져.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문단이 있었고 실제로 실무를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그 법무부에서 좀 오고 행안부에서 좀 가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간 사람들은 경찰은 뭐 거의 없었고요. 예.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들. 뭐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하시는 분들이 왔었고 근데 법무부에서는 다 검사들이 온 거죠. 검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검찰의 어떤 뭐 직접 수사권을 남기는 방향으로 보안 수사권 남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주장을 해서 결국은 법안에 그거를 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무 일은 거기서 했겠지만 네. 큰 가닥은 민정수석하고 했을 거라고 협의해서 보죠. 했을 예, 것으로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네, 못 네. 안 할 수 없거든. 청와대에 맞습니다. 충분히 공유를 해야 네, 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 같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는 그냥 알아서 한번 해봐라 해봐라라고 하셨던 것 지켜보신 같아요.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임기 초반부터 검찰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뭐 의지를 너무 세게 하면 임기 초반에 굉장히 국정운영 끌고 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만히 놔두고 했더니 이놈들이 이제 기어오르려고 맞습니다. 작정을 짠 거고 오히려 네, 네. 그게 역풍을 지금 맞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신모 원료라고 하잖아요. 큰 뜻을 대통령께서 이렇게 쭉 보면서 멀리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관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이렇게 이 이제 정부 입법안이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반발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냥 순방 가시면서 이 뭐 의견 당과 수렴해라. 숙고를. 예, 네. 당에서는 숙고하고 정부에서는 의견 수렴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네. 지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당의 분위기는 실제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좀 들었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예.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마련했던 안이 있었잖아요. 예, 그 네. 안과는 너무나 다른 안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다들 놀랬죠. 그리고 분노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논쟁 사안이 되는 것이 검찰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서 경찰로 갔을 때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거 뭐 용어 뭐 이렇게 차이 뭐 이런 거 있겠지만 결국 본질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본질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화끈하게 다 뺏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검찰에 대한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검찰에 단 한 개도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입장과 그래도 경찰도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뒷받침으로는 대통령도 100일 때 경찰은 그럼 다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논의해보자라는 이제 메시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을 각자 유리한 대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검찰한테 다 뺏는 것이 좋은 것이냐, 경찰한테 조금이라도 뭐 다른 것이 좋냐, 이거 좀 붙고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80%에서 90%는 다 뺏어야 된다. 그게 정서죠. 이게 이제 정서고 네, 지배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경찰 출신이자 법조인입니다. 예. 위원장님. 변호사이면서도 경찰이에요. 네, 맞습니다. 법조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찰이 뭐 수사를 대본에는 수사를 뭉갰을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경찰은 모두 신뢰할 수 있는가를 경찰 출신 분께 또 질문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신뢰 문제도 맞아, 맞아. 있지만 실력이 그 정도 되냐라는 네. 얘기도 있죠. 네. 신뢰와 실력 둘 다의 문제인 것 네.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저는 일단 네. 검찰에는 어떤 수사권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지금 이거를 검찰 개혁, 검찰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하려고 하는 걸 시작을 했잖아요. 예. 맞아요. 원래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이게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검찰에 보내서 검찰이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봐서 맞네, 이거 잘못했네라고 하면 기소를 해서 법정에 세우게 되어야 하는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딱 붙어 있고 요거를 검찰이 다 하다 보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확증 편향이 생겨서 그렇죠.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대부분 가거나 그렇죠. 맞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아니면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실적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별거를 예, 하거나.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검사가 자기가 기소해놓고 자기가 판결하는 거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라고 이제 처음 시작이 됐던 건데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남긴다라고 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걸 보고 검사들이 다시 수사를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수사권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죠. 사실 맞아요. 수사권은. 그래서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김학의 경찰은 그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예. 그런데 보냈더니 자기들이 다시 수사해서 혐의 없다라고 끝을 낸 거예요. 그리고 김혜경 여사 사건 그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뭐 밥 사주고 예, 한 거 있잖아요. 예, 17,000원씩. 예. 그것도 경찰에서는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과를 냈어요. 예. 근데 이게 검찰로 가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해가지고 이거 기소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수사 계속하는 거예요. 예. 수사 기소 분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안 수사권은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를 뭉개면 어떻게 하냐. 예. 그 이게 얘기를 이제 많이 걱정이 하죠. 되잖아요. 예. 사실은 수사는 할 때 해야 되고 안 할 때 안 해야 됩니다. 문제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런 거 네. 그런 경우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막 들쑤셔서 사람 괴롭히고 네. 막 잡아다가 뭐 체포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 예. 경찰은 그런 수사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게 음.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영장을 신청을 하면 검사가 청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검사 한 명이 경찰 13만 명을 다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렇죠. 영장 청구권 예,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수사를 할 수는 없다. 경찰은. 그러면 해야 되는 수사를 안 했을 경우에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박시영 대표님이 잘못했어. 불러다가 가급적 오차범위 통화라고 해주세요. 네네네. 혐의점이 더 많을 겁니다. 혐의가 너무 많아요. 어쨌든 박시영 네. 대표님이 잘못을 했어. 네. 했는데 내가 너무 친하니까 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소를 했는데 내가
있어봐. 내가 봐줘가지고 불송치를 했어요. 이러면 피해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하는 순간 바로 검찰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그렇게 있고 돼 있어, 맞아요.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이 된 이후에도 요거는 형소법에 있기 때문에 바뀌지가 맞아, 않습니다. 그거 있어. 우리도 뭐 이렇게 그 뭐야 유튜브에서 방송하다 보면 뭐 명예훼손 막 네, 별거 네, 네. 별걸로 걸갖고 네. 가거든. 가면은 경찰에서 조사해 보면 불송치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러면 검찰이 또 다시 불러. 재수사 네. 뭐라고 하지? 보안 수사라고 보안 하나? 수사를 보안 수사 또 해. 그럼 경찰 또 만지작거려.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맞아요, 맞아요. 두 번씩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소인이 봤을 때 저거 사건 암장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봐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의 제기를 하면 바로 검찰로 넘어가서 우리가 사건을 숨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찰에서 불송치 이 사람은 혐의가 없어 불송치를 하더라도 90일 동안 검찰에 사건을 보내가지고 우리 불송치 했는데 진짜 이게 맞는지 리뷰 한번 하세요. 이거 고소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 문제 없네 이러면 그걸로 끝을 내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을 합니다. 경찰이 또 재수사를 해야 돼요. 사건을 암장할래야 할 수가 없는 나도 상황이에요. 그게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 맨날 별로 못 주장하는 봤거든. 거예요. 없어. 아니 그러니까 뭉갠 거를 본 적이 없는데 네, 네. 그렇게 프레임을 지금 잡아가더라고. 그냥 계속 그렇게 특히 주장을 해요.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들 일부 네. 국회의원들하고 변호사 출신의 저희 정치 평론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경찰을 조금 무시하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좀 무시하고 이런 암장이 됐을 때 매장됐을 때 어떻게 하냐 자꾸 이런 쪽으로 하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많은지 생각해 보면 많았다면 계속 이것이 부각됐을 거거든. 맞아요. 예. 지금까지도 경찰이 다 수사하고 있잖아. 모든 거를 다. 맞습니다. 예. 저는 약간 이제 구분지어서 좀 보고 저는 사실은 이제 약간은 좀 중립적으로 좀 있는 여기서 상태입니다. 중립은 없어. 저는 중립 왜냐면 말씀하세요. 논의를 좀 해야 한다고 보는 게 논의를 필요하다. 네, 왜냐면 말씀하세요. 논의는. 이게 검찰 관련된 내용이 부각이 되는 건 대부분 정치 사건입니다. 특히 특정 정치인, 예. 유명한 정치인, 예. 그런 정치인들의 사건에 초점이 되다 보니까 사건 케이스 자체가 정치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민생이 훨씬 더 저는 많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민생 중에 뭉갠다라는 표현보다는 미흡하거나 부주의하거나 부실한 건 어떻게 할 것인가. 뭉갠다는 표현은 큰 권력자가 밀어붙여서 이거를 안 보이게끔 만드는 뭐 김학의처럼 이상하게 만든 걸 네네네. 뭉갠다는 표현이 맞는데 김규현 변호사가 검사 때의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민생으로 보십시오. 일반 사건을 보십시오. 정치 사건이 아니고 남양주 어딘가에서 이제 개가 갑자기 주인 있는 개가 엄마를 물어서 죽인 거예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내가 저 개의 주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대요.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가 다시 불러서 개 주인이라는 걸 주변 사실은 주민들 물어보면 다 알잖아요. 개 주인 누군지 들개인지. 그래서 다시 징역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성인이 돼서 고맙다고 자기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힘 있는 사람은 아니죠. 뭉갠 케이스가 아니죠. 경찰이 미흡한 네. 미진한 그러니까 네. 나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케이스가 내가 얘기하는 이런 케이스는 크게 보이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케이스 있을 수 있어. 예. 그러면 검사가 네네. 그동안에 지금 수사권 가지고 있는 네. 검사들도 그런 비슷한 일 물론 일선에서 경찰이 먼저 하지만 네. 검사들이 하고 있는 사건들도 많이 있거든. 네. 네네네. 비슷한 거 찾아보면 똑같이 또 엄청 많을 거야. 네. 내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힘을 가졌냐 못 가졌냐 경찰이냐 검찰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완벽하게 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네. 곳곳에 네. 나는 있다고 봐요. 네. 네네네. 근데 그게 이 문제와 과연 같은 문제냐. 네. 이 수사기소의 문제에서 이게 해결된 문제냐. 네네. 그건 아니라고 봐. 어느 아니, 집단이나 일을 잘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미흡한 네네.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 뭉갠다기보다 경우- 네. 미흡 그렇죠. 하는 게 이 경우에는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구. 그러면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검찰에서 보고 안 되겠네. 요거는 다시 수사를 해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면 재수사 요청을 합니다. 그럼 경찰에서 보고 아 맞네. 내가 법률에 따라서 이런 건 몰랐는데 이런 게 있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직접 수사권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요거는 수정이 보안 가능한 수사 부분이에요. 요구권 있잖아요. 예, 보안 수사권이 수사권이 아니고 보안 수사 벌써 요구권. 네. 그 정도 부분이 지금 민주당에서도 고민하는 네, 네,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보여져요. 검찰에서도 네. 약간의 그러면 역할이 해당 필요하니까. 케이스에서는 그 미성년자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제 이의 제기를 요구권을 하면 이의 제기를 이제 통해서 예. 할 수 있다. 그치. 그리고 지금도 네. 만약에 이렇게 불송치를 했잖아요. 이 네네. 사건이 검찰로 그대로 갑니다. 가가지고 90일 동안 보게 돼 있어요. 네네. 왜냐면 그거 이제 스크린 하라고 검사가 있는 네. 거거든요. 보고 그러니까 검사가 잘못한 것도 우리가 밝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순서가 경찰 검찰 네네.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검찰에서 보고 요거는 다시 수사해야 되겠는데라고 생각하면 이제 다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댓글에 보니까 또 바로 똑같이 얘기해요. 그게 보안 수사권이랑 뭐가 다르냐. 저는 분명히 분리돼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보안 수사의 요구권도 요구권하고 보안 수사권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수사를 하느냐 네네. 아니면 의견 얘기를 해서. 제기를 의견만 제시를 제시하는 하면 그 차이는 검찰에서 굉장히 수사를 크죠, 하느냐. 사실은. 네. 굉장히 큰 게 뭐냐면 네.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6천 명의 수사관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검찰 수사관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그렇지. 남겼다가 네네. 거기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정권 바뀌면 이거 다 바뀐다. 네네. 우리 이 사람 계속 데리고 있다가 직접 수사권 가지고 있다. 이 수사권 계속 늘리면 된다. 이 이야기 네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잖아요. 요구권만 있고 만약에 네. 없어지면 그 6천 명에서 3, 4천 명 이상은 네네. 다 갈 거예요. 중수청으로 맞습니다. 네네. 현실적으로 거기가 수사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진급해서 고위직도 할 수 있다. 길을 다 열어주면 당연히 가죠. 국수본에서도 유능한 사람들 오고. 네.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은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은 우리 당에서는 지난번에 만들었을 때도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검찰에 인정을 해주자라는 네. 입장이었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보안 수사 요구권도 없어도 된다라고 아니, 그렇게 생각을 생각하는 하거든요. 지지자들도 꽤 많아요. 네, 많아요. 네. 현실이에요. 네. 그거 현실이에요. 사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냐면요. 네네. 경찰에서 수사를 미비하게 했어. 검찰에서 딱 봤을 때 이거 가지고 도저히 기소 못 하는데 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직접 검찰이 수사하게 하자 내지는 경찰한테 보내서 보안 수사를 요구하게 하자잖아요. 네네. 영국의 검찰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기소를 안 해버려요. 니네가 수사 똑바로 못해가지고 나 기소 못하겠어라고 하면 큰일 난 게 누구냐면 경찰이에요. 그렇죠. 경찰은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수사를 해왔는데 검찰에서 이거 못해라고 하고 니네가 잘못 수사 똑바로 못해가지고 나는 기소 못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난리가 나고 네. 피해자들이 경찰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전에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혹시 더 필요한 거 없어? 우리가 더 해줘야 될 거 없어? 이러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이랑 그야말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이게 형태거든요. 요구권이 없어도 네. 그렇게 된다. 맞아요. 협력이. 네, 대신 협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걸로 해놓는 거죠. 이 요구권이라는 아까 게 손해배상 막 청구하고 이렇게 난리가 된다는 나요. 거구나. 경찰이 피해자들이. 책임을, 네, 경찰이 완전 책임을 뒤집어 쓰게 대신에 되니까. 검찰은 기소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법에 충실해서 네. 엄격하게 하면 경찰이 수사 잘못했다. 그럼 우리 기소 못해. 기소 이렇게 못해. 됐을 때 경찰이 피해자로 하여금 손해배상도 받고 청구받을 수 난리가 있고 나니까. 난리가 나니까 경찰 긴밀하게 굉장히 협력을 잘하는 협력을 거예요. 한다는 거지. 네. 그 과정에. 근데 좋은 모델인데.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요구를 안 들어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검찰에서 경찰한테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하고 경찰에서 그거를 똑바로 들어주지 않으면 그 징계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요구를 하고 만약에 전혀 다른 기관이거든요. 전혀 네. 다른 기관한테 네네. 징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검찰한테 엄청난 권한을 쥐어준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현재 그렇게 지금 돼 그렇게 있다는 되어 거죠. 있어요. 네네. 사실은 그 부분을 빼려고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막 수사권 조정을 하다가 검찰에서 워낙에 반발을 하고 하니까 그러면 뭐 수사 요구를 하도록 하고 그 만약에 그걸 안 들었을 경우에는 경찰을 뭐 징계 청구, 징계 요구도 할 수 있도록 엄청난 권한을 지금 줘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가.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른 기관에서 그렇지. 그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여야지 맞습니다. 징계 요구까지는 아니잖아. 네, 네. 뭐 검찰의 의견을 개진한다면 경찰 내부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게 합당한지 의견 그렇죠. 개진이 이렇게 네, 좀 네. 조사를 해서 뭔가 결론을 내려야지. 우리 경찰에도 자체적으로 징계 그렇지. 부서가 다 있어요. 있죠, 감찰 부서가 있죠.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경찰 내에서 하고 문제가 더 있으면 감사원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그렇죠. 검찰에서 경찰에 대한 어떤 감찰 징계 요구권을 갖고 있다는 거는 진짜 뭐 이런 사례가 그래요. 없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뭔가 검사가 항상 네. 우위에 있는 맞아요. 그 구조로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예. 그게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제 공론장이 진짜 많이 묻어졌다는 게 뭐 자기 소신을 제 소신이에요. 수사 요구권까지 논의를 해봐야 된다. 제 소신으로 말씀드렸는데 댓글에 직책을 얻었더니 변했다. 이사장을 몇 자리를 받으면 제가 검찰을 옹호합니까? 저 비상근의 무보수입니다. 어떡해. 그리고 두 번째는
조작 검찰에 안 당해봐서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럼 조작 경찰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공론장이 좀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네, 똑같아. 이거는 지금 바로 저를 메신저를 공격하는 옛날에 거거든요. 우리가 메신저를 공격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렇지, 보수한테 그렇지, 얘기하는데 그렇지. 지금 저한테 바로 메신저를 공격하고 그러면 안 있어요.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구권 논의를 해보자. 근데 영국 케이스 전 이해해요. 그러니까 좋은 케이스인데 80 한국과 영국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80년대 전두환 시절에는 국정원, 검찰, 경찰 다 문제였지만 일선에서 경찰이 네. 박종철 고문하고 다 이런 거 맞습니다. 이근한 네. 이 경찰이 했어요. 맞아, 근데 맞아. 다 똑같아. 그래서 경찰과 저는- 검찰이 문제 있었던 집단들은 네. 다 동일하게 있었어요. 솔직히. 네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검찰에게 큰 피해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래서 순방을 마치고 와서 어느 정도 봉욱 민정수석을 부르든 정성호 장관을 부르든 국무회의 또 생중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본 데려갔을 때 데려가면 조인트를 가서 이제 돌았나 이게 왜 이렇게 결과 나왔어? 했거나 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오해하잖아 라고 혼냈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께서 네. 여러분들의 댓글 이런 거 다 읽어보고 계시고 그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 방향이 있어요. 예, 저는 예. 이따 봐요. 누구보다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란 단어를 빼고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노무현 이후에 네. 검찰 개혁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다양하게 좀 듣고 싶어서 지금부터 그 논쟁하면 돼요. 논쟁하되 네 좀 감정은 조금 내려놓고 그래요. 네, 네. 이성적 최종 결론이 나오면 네. 무조건 따를 거고 아이, 그럼요. 그게 우리 사회를 더 네. 좋게 만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역시 이지은 우리 대변인이 네. 진짜 오랫동안 이걸 연구해서. 또 연구를 했기 네. 때문에 네. 이해하기 쉽게 맞아요. 어디 나가서 좀 패널로 많이 나가세요. 저도 영국 케이스는 처음 들었어요. 네. 맞아. 영국도 그렇고 네.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초반부터 검찰이랑 경찰이 사이가 이렇게 나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되게 필요로 하거든요. 아 이게 중요하네. 검찰은 중요하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네. 경찰은 자기들이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해주면 아무 의미가 그렇지.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영장 청구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체포영장 말고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둘은 너무나 서로 필요한 관계예요. 아, 이게 그러다 중요하다. 보니까 아주 초반부터 협력이 아주 잘 되거든요. 음. 영국의 검찰은 어떠냐면요. 법률 전문가잖아요. 네. 24시간 365일 전화를 받아요. 무슨 그 콜센터처럼 네. 내가 궁금한 경찰이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해서 이거 판례가 어떻게 돼요? 그 오. 자리에서 가르쳐 줘요. 진짜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검사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검사들은 보안 수사 요구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사실은 보안 수사 요구가 엄청나게 막 중요하고 어려웠고 막 이런 걸 보안 수사해라. 니네 왜 이렇게 수사 못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 내려온 거 보면요. 뭐 양면 프린트가 돼 있는데 이걸 단면 프린트로 해라 이런 거 와요. 그리고 여기에 뭐 CCTV 이걸 넣어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다 들어가 있고 제대로 그 법률 검토라든지 이 기록 검토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게 그리고- 빈번하구나. 보안수사 요건이. 맞습니다. 요구를 막 하는데 예. 그리고 막 2년 전에 이미 송치한 사건을 갖다가 지금 와서 사람 다 바뀌었어요. 인사이동 다 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그때 또 내려오는 거예요. 묻어놓고 있다가 지금 하려고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하니까 그제서야 보안수사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사실은 경찰 내부에서는 완전 왕이네 왕. 사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검사가. 입장도 그렇고 보안 수사 요구까지는 그래 인정을 하자라고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걸 무슨 보안 수사 요구라고라는 생각들이 그래, 너무 이게 큰 이제 겁니다. 그게 진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 뜯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발상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시대가 또 바뀌면서 또 네. 한 걸음 또 더 바뀔 거예요 아마. 네, 네. 맞아요. 뭐 국민들 눈높이에서 만약에 보안수사 요구권까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보안수사권을 없애되 요구권을 만약에 남겨둔 상태 속에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한 7, 8년 열심히 해서 경찰이나 아까 검찰 수사관들 중수청 본부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보이면 신뢰도가 같이 맞습니다. 그 예,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네. 그때쯤에는 또 요구권도 필요 없다. 영처럼 네. 가자. 이렇게 또 나갈 맞아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네, 네, 그 네.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네. 네. 어제 저는 친검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내보냈어? 제가 굳이 야, 이거- 친검을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 몰락해가는 그거였는데. 사전 남청동이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이거 신뢰가 예. 무너지면 절대 안 아닙니다.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취지에 동의하고요. 예, 예. 검찰의 그동안
악질적인 행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요. 당연히 검찰청 해체하고 힘을 완전히 빼는 것으로 가는 것은 네. 100% 동의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특검팀에서 엊그제 그 윤석열 사형 때릴 때 기사가 나왔던데 알고 보니까 뭐 7대 3이었다고 그래요, 내부에서. 그러게요. 그래서 무기징역이 7이고 네. 사형이 3이었다는데 사실 저도 그 전에 약간 불안했었던 게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15년 구형했잖아요. 예. 네. 이건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예. 반드시 사형 구형해야 되는데 이거 무기징역형으로 가면 어떡하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게 뭐라고 사형 구형 속보 뜨자마자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좀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이 결과를 위해서 진짜, 진짜. 그 추운 겨울에 나갔구나. 마음 졸이면서 이제 탄핵 기다렸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약간 어쨌든 한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네. 아직 네. 최종 판결까지 한 퍼즐이 더 남아 있지만 네. 그 전까지 퍼즐을 완벽하게 다 지금 이제 그런 면에서 채웠어요. 이 대목에서는 아무튼 조은석 특검이 결단을 내렸다고 하니까 네. 박수 한번 네. 보냅시다. 네. 그거 잘한 거지. 잘한 건 잘한 거지. 뭐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시 약간 구원이 있는 사람을 특검으로 뽑아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래 좌고우면하지 않고 결과로 가는 겁니다. 맞아. 아, 네. 좋아, 좋아. 조은석 특검 임명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형 구형이 이루어졌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내일 또 저거 있잖아요. 수사방에. 체포방해. 네, 체포방해. 체포방에. 그게 이제 1심 선고가 있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뭐 줄줄이 8개가 줄줄이. 있다고. 8개 재판 형사 사건 재판이 있는데 이제 결심 공판은 이제 2가지만 끝냈고 네. 나머지도 계속 있다고 합니다.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계속. 어제 묻고 더블로 이거예요. 사형 하나 받아놓고요. 네. 이제 징역 살면서 네. 최종 사형 판결까지 받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군에서 국방부에서 네. 여인형 징계 심의를 했다고 하죠. 일반 이적 혐의 이 부분을 인정을 했다고 인정했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법원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징계에서 먼저 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도 받았고 다 해서 제목이 너무 그런 게 진짜 우리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김정은 체면을 손상해서 도발을 진짜. 유도했다. 그런 문구가 나와요. 되게 쉽게 생각해서 그냥 약 올려서 맞아. 국지전을 유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심리전 작전을 편 거죠. 네. 아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한 게 네. 북한에서 참아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북한은 실제로는 굉장히 두려워한대.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지금 전 세계 5인가 6인가 그러잖아요. 6이죠. 예, 6이잖아요. 네. 근데도 미국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찰기라든가 네, 다 네. 전략 자산들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핵은 가지고 있지만 네. 불안하고 그래서 막 그 도로 같은 거 다 파괴하고 막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붙들게 하려고. 네. 느낌을 안 거죠. 이거 아니,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 뭐 이란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이 드론을 보내서 정밀 타격에서 한 사람만 딱 죽이거나 그러면 최근에는 뭐 어쨌든 뭐 정확히 안 나왔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잠수함을 드론 잠수함 같은 걸 보내서 폭파하고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론이라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촬영 기술이 그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 뭘 탑재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진짜로 걱정할 수가 두려워하죠. 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진짜. 네. 사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공격으로 만약에 이어졌다면 이 당시에 이게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방 부대에 전혀 이 맞아요. 작전이 공유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맞아요. 그러면 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적시에 이제 반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현역 장병들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이게 그래서- 만약에 전쟁으로 이어졌다면. 그렇죠. 한겨레인가 오마이뉴스인가 어디에 기고 한 번 했습니다. 제대한 장병이 뭐가 계속 날아가는데 응답을 해줄 수 없었다고. 그 실제 그 부대에 있었던 날리는 부대에 있었던 사람이 장병이 이제 증언한 건데 이게 뭐냐고 질문할 때 우리가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한테도 안 알려주고 이게 했다는 거야. 무인기를 보냈다는 건데. 네. 그럼 미군이 몰랐겠나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북에서 반응을 보였잖아. 무인기 관련해서 네. 막 네, 알겠죠. 그럼 미국도 알게 되잖아. 그럼 맞아요. 누구 소행하면 사후에라도 알았을 거야. 계엄천에 네.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되게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예의주시했을 예의주시하고 거라고 봐요. 계엄 했을 전후에 거라고 계속. 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도청도 대통령 있었겠지만. 맞아요. 도청도 있었겠지만. 그거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맞아요. 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아니 미국이 북한에 알려준 거 아닐까요? 야 드론에 무기 없어. 반격하지 마. 쌩까 그냥. 한 번만 참으면 된다. 자존심 잠깐이야. 이렇게. 그랬을 수도. 네. 자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국민의 이제 붕괴 시나리오가 해서 작동이 되고 있어서. 이거 재밌던데요? 네. 장동혁이 한동훈 제명 강행 수순인데 분당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나왔는데 여기는 네. 잘 보셔야 하는데 일단은 장동혁이 약간 몰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지층은 확고하지만 한동훈 그렇다고 제명까지 시켜. 그치, 뭐 그좀 당원권 심했다. 한 뭐 1년이든 이런 거. 뭐 6개월이든 예, 이렇게 예. 타협을 봐야지.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내 있지. 정서가 있거든. 지방선거 또 앞두고 이러면 되겠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중진들이나 초선 의원들 뭐 상당수가 시끌시끌한가? 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좀 풀어라. 네, 사이좋게 네. 지내라. 네. 장동현 그거 듣기 싫잖아. 그렇죠. 자기 핵심 지지층 있고 내가 맞아요. 대선 지지도 1등인데 네. 한동훈 저 보이지도 않는 애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 네. 기분이 딱 상하지. 근데 애가 머리를 네. 잘 쓰더라고. 음. 뭐냐면 지난번에 장동혁이 위기에 몰렸을 때 필리버스터에서 열 몇 시간 해갖고 뭐 20시간인가 24시간. 신기록 24시간. 세웠잖아. 네, 혼자 다 했죠. 그거 가지고 저희 당내 불협화음 이걸 다 잠재웠거든. 네. 장동혁 중심으로 뭉칩시다. 이걸로 정리가 된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애가 머리를 딱 써갖고 한동훈 이 골치 아프잖아.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며칠 미뤘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 재심 끝날 재심 끝날 때까지 때까지. 26일 날 최고위 하겠다고. 근데 한동훈은 재심 신청 안 한다고 그랬어. 네. 가처분을 하거나 법원 투쟁하거나 아니면 국민과 당원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장동혁이 몰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단식을 하네. 맞아. 이거는 단식. 있잖아. 굉장히 머리 잘 쓴 게 난 머리 잘 썼다 봐. 하나는 뭐냐면 단식을 하면 그 앞에서 뭔가 다른 건을 얘기를 못해. 하기가 좀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죽으려고 단식하는데 하는데. 맞아요. 대표님 이거 결정하시면 이런 얘기 뭐야. 인간이면 그렇게 못하죠. 못하지. 그러면 계속 눈치를 보게 돼 있다. 그러면 얘가 일주일만 버티잖아. 그러면 한동훈 건이 쭉 들어가. 네. 장동혁 단식 언제까지 가나 막 이렇게 하고 지지층 맞아요. 장동혁 대표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막 계속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이런 어게인색. 맞아, 맞아. 그러면 한동훈 건이 쑥 들어가. 들어가고 재심 다 하고 26일 날 방망이 뚝 두드려고 제명 하고 그럼 끝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야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지지자들에게 특검 있잖아요. 네. 그 통일교 통일교 특검, 특검하고 김병기 특검 뭐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네, 네, 그 네. 민주당이 받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합동수사반에서 잘 하고 있고 네, 아니면 네. 신천지 니네 특검 받아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골치 아프거든요. 이거 국민들한테 물어봐도 야 통일교만 할 게 아니라 신천지 같이 해. 정교분리 그렇지, 원칙 그렇지. 어긴 세력들 모두 다 같이 해야지. 이게 네. 국민들 상식이거든. 정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에이 골치 아파 씨나 단식할래. 단식할래? 딱 그렇게 한 거야. 회피. 어. 네. 회피용 머리 단식. 잘 쓴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장동현 개인 입장에서는 네, 생존 전략을 잘 썼다. 그렇지, 네, 그렇지.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무튼 한동훈이 제명이 되면 5년 동안 출마를 못 한다고 합니다. 사실 뭐 5년 5년이면 대선도 없고 네. 저기도 맞아요. 없어. 저 총선도 없고. 변호사 한동훈 씨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 나가서 무소속으로든 아니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무소속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옆에서 이준석이 똥구멍 딱딱 긁고 있잖아. 원래 진짜? 무소속으로도 나와야 된다. 서울시장 나가거나 너 신당 창당 못 하더라도 네. 그래도 서울시장 출마라도 해라. 무소속으로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투로 계속 꽂혀 있는 거야. 왜? 자기는 정당 만들어 왔으니까. 그렇지, 여기다. 그렇지. 예. 야, 나보다도 못하지 않아 인마 너는. 이제 정당 이건 만들 자신도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어. 식으로 야지를 놓는 거지. 대구시장 누가 이 얘기 하더라고요. 대구시장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돌을 맞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돌을 맞을 수도 있다. 잘못해서 머리를 맞으면 위험해진다. 아마 이준석의 머릿속에는 한동훈이 무소속이든 신당 창당에서 나가서 개혁신당 후보가 먼저 단일화를 하고 예. 기세로 국민의힘 후보까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더러운 수순인데 한동훈이 그게 말리진 않죠. 아니, 말리지도 않고 그 정도 머리가 안 됩니다. 대구나 기본적으로. 경북이나 아무 데나 나오면 괜찮죠. 한동훈. 괜찮죠. 네, 이게 네. 표 갈라지고 그죠. 네, 예, 맞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나오라고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구시장 나갔으면 좋겠어요. 대구시장 나오면 네. 민주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김부겸 준비해야죠. 최대 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준비시켜야죠. 그러면. 원래 김부겸도 굉장히 김부겸 총리가 장고를 오래 하는데 그때는 발 빠르게 대처할 것 겁니다. 같아요. 하루 만에 그죠? 등록할 수 있어요. 네. 짬바가 있기 때문에 출마 많이 해보셨거든요. 대구에서. 아니, 국회의원도 하고. 네. 정말 이렇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보수의 심장에서 해야 된다. 승부를 봐야 한다. 승부를 봐야 봐야죠. 된다. 네가 거기서 뚫고 나면 그렇지. 대선은 너는 장동영이 그렇지, 아니라 그렇지. 당신 한동훈이 한동훈이야. 거머쥐는 거다. 맞아요. 대구에서 가져도 나와라. 대구만 이기면 당신의 정치적 미래는 네.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방송에 좀 해주세요. 떠들어줍시다. 네. 남천동에서 여론조사 대구에서. 돌리겠습니다. 여론조사. 한동훈이 잘 나오는 여론조사로. 좋아 맞아. 좋아. 네. 추경호, 이진숙 그쪽 극우 애들 있잖아. 네. 그거 쭉한 서너 명을 깔아. 네. 일단 쭉 깐 다음에 표 갈라지게, 한동훈 표 갈라지게. 되면 네. 한동훈이 이길 수 아, 있어. 어. 다자택일에서. 다자대결 1등 할 수 있죠. 맞네. 일단 잡아놓겠습니다. 좋다. 네. 아, 자, 어쨌든 꼭 나가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장해찬이 여기 애좀 고생 좀 하겠던데 여론조사 장난친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대법 2심에서 그걸 무죄 받았었는데 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서 뭐 지지율이 27%가 뭐 이게 나왔는데 네네. 웹자보에 당선 가능성 1위 뭐 네. 이렇게 네. 표기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유죄를 받은. 그렇지. 학력 기재는 이제 최종 무죄가 나왔는데 예. 이 부분은 이제 지지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네. 잘 됐어요. 예.
당분간은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잠깐 끊고 예. 비교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땐 인터넷 가입 적용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하니까 혜택만 챙기시면 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며 서울 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또한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와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인 추천 시 최대 8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박시영 TV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비밀 혜택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1670-2571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영상 광고도 보고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기부의 대상을 선택할 때는 절망에 빠진 모습을 고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함께 사진을 찍을 때는 대부분 희망찬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기부의 대상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걸요. 이웃으로의 재발견, 더 건강한 기부, 아름다운 재단이 건강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네, 박시영 TV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잠깐 하단 배너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두 아이 중 누구에게 기부하고 싶으신가요? 고르셨다면 이제 질문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아이 중 누구와 함께 사진 찍고 싶으신가요? 실험 결과 기부의 대상을 선택할 때는 절망에 빠진 모습을 고르는 사람이 많았지만 함께 사진을 찍을 대상을 고를 때는 대부분 희망찬 모습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 참여자는 실험 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부의 대상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대수롭지 않게 슬퍼하는 모습을 골랐는데 같이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도 좀 밝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부의 대상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것을요. 그저 자신도 모르게 구분지어 볼 때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다시 보일 거라 믿습니다. 기부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니까요. 이웃으로의 재발견, 더 건강한 기부, 아름다운 재단이 건강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아름다운 재단을 응원해주세요.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교원 아름다운 재단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종합특검법 2차, 종합특검법. 네. 발의가 됐죠, 본회의에서. 예, 당정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 내일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17가지나 네. 된다고 해요. 최장 170일 동안 노상원 수첩 등 17가지 의혹 수사라고 되어 있고요. 지선까지 특검 전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죠. 네, 해야 되는 네. 거고요. 야, 근데 이번에 특징은 확실히 검사 수를 줄이고 검사 특검보가 5명인가요? 네. 있고 특별수사관 검사가 10여 명. 15명인가? 네. 있고 주로는 지금 특별수사관 100명인데 여기에는 이제 경찰도 들어가고 경찰도 있고 그 검찰청에 검찰 있는 수사관들도 수사관 있고 같이 네, 합쳐진 맞습니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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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별수사관은 늘렸다고 그래요. 그 검사들 파견 검사 15명을 좀 줄이고 왜냐하면 네, 네. 네. 검사 측에서 올 만한 사람들 이렇게 많지는 않대. 좀 이게 확실한 수사지가 있고 네, 네. 이런 사람들이 눈치 보고 사실은 있고 막 맞아요.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됩니다. 지난번 김건희 그 특검 맞아 때도 이상한 놈들 오는 것보다 안 오는 게 맞아요. 나아. 뭐 돌아가느니 마는 이런 맞아요.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네. 잘 될 것 같아. 한번 이렇게 쭉 해봤기 때문에 네, 네. 시행착오도 또 한번 겪어봤고. 드러눕더라도 단서들이 남아 있거든요. 예. 거기에 끝까지 파고들면 전 이번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고 예, 예. 저는 명태균 관련된 복사폰이 하나 검찰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제발 이준석 좀 날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 요즘에 다시 활개쳐 못 빠지겠어. 그런 깝치는 모습을 정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17까지 보니까 촘촘하게 네. 풀리지 않았던 걸 다 망라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님 지난번에 피습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덕 신공항 부지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진짜 나쁜 새끼고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걸 테러로 지정을 했어야 하는데 네. 국정원이 뭉갠 거 아닙니까? 국정이 뭉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상민 검사죠. 네. 이 김상민 검사가 김건희가 어디 창원에다 꽂아줘라 했는데 출마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었죠. 네. 그런데 나중에 국정원장의 정책특보인가 뭐로 이제 법률특보. 법률특보 결국은 챙겨줬어요. 예, 법률특보로 가서 거기서 또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테러로 그렇죠.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거를 하면서. 관철을 시킨 거야. 그러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나서지 않게 됐는데 네. 그 당시 또 경찰들도 엄청나게 좀 뭐 물총수하고 막 이래갖고 의심스럽죠. 증거를 다 맞습니다. 인멸을 시켰잖아요. 네. 네, 네. 똑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권 하에 사실은 맞습니다. 국정원, 네, 네. 경찰, 검찰 다 문제가 있었는데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테러로 지정하겠다. 네. 그런 이제 총리가 생각을 갖고 있고 20여 명이 이제 그 위원회가 국가 테러 대책 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20일에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네. 제가 이제 어쨌든 뭐 비논리적인데 박선원 의원이 얘기했었던 게 너무 좀 웃기면서도 이해가 되는 게 이 가해자 범죄자 벤츠를 타고 내렸잖아요. 네. 박선원 의원이 비논리적입니다만 벤츠 아무나 카풀 안 해준다. 아니 그건 카풀?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아무나 태워준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벤츠 그치, 차주는 그치. 누군지 나왔잖아요. 네, 네. 그 소년보 교회 다녔던 교회 네. 다니는 게 맞아요. 네. 예, 결국은 예.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이게 라는 지금 정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커넥션이 다 있는 거야. 네. 분명히 누군가는 전에 했다고 소년보가 시켰다고 그냥 봐요. 뜬 게 아니잖아. 쭉 했잖아. 네. 미국과도 다 연결돼 있고 지금 네. 이게 이제 거의 다 들어가 몇 놈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전환기를 언제 오나? 전환기 안 오나? 구속됐잖아요. 구속됐고 전광훈. 전광훈이 아니, 구속. 정광훈 전환기 외국에 전환기 지금 아직 미국에 있어요? 그거 뭐 유랑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왜? 일하면서 뭐 영화 개봉도 하고 막 그래 정말?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안 챙겨줘서 목숨을 섭섭한 것 같아요. 건다고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목숨을 건다, 뭐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막 그러던데. 전환기. 아니 사형 선고 구형 받고 나서 차라리 잘 됐다 2심에서 무죄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것도 네. 2월 달까지야. 왜냐면 1심 선고에서 풀려날 거다. 여기까지 또 정신승리하는 거야. 그러면 2월 19일 날 또 사형 2월 19일 구형 이후에는 그러면 걔 선고가 어떻게 되면 하지? 그치. 아유. 2심에서 이길 수 있다. 또 막 또 이런 소리 그렇게 하지. 하겠죠. 그다음에 예. 대법까지. 슈퍼챗 받으려고 진짜 온갖 노력을 진짜 진짜, 다 하네. 놈이야. 네. 진짜. 어쨌든 자, 그리고 테러입니다. 요즘에 그 용인의 반도체 건 있잖아요. 네. 삼성이 들어서기로 했었잖아요. 국가산업단지. 네. 윤석열 정권 때 발표했던 거.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용인에 SK 하이닉스가 오는 거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많이 진도가 빠졌고. 그거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올해 네.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랬고. 네. 그 뒤에 이제 이게 있었거든요. 네. 그 윤석열 정권 때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던 삼성.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송배전망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해요. 사실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 최근에 이제 전북에서 새만금 지역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북 지역, 전남 지역 이런 데서 송배전망, 송전탑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시군을 관통을 해야 돼. 수도권까지 끌어올리려면.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 당연히 반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북에서 안호영 의원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새만금이 용수도 풍부하고 전력도 담보가 되는 신재생 에너지가 있으니까 새만금 쪽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셨고 또 김성환 장관도 약간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를 약간 검토 가능성을 약간 장관이? 네. 언급을 한 바가 있었어요. 이게 논란이 커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청와대가 결국 나섰어요. 검토한 바 없다 이전 그쵸.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죠. 그었고 네. 또 한준호 의원이라든가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여러 수도권의 경기도의 국회의원들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 네. 이게 반도체 특수성이 있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고 이런 이제 논리를 대면서 이제 반발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들이 약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한번 결정된 것을 기업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네. 이상은 지금 국가가 나서서 뭐 용지 수용하고 막 이렇게 진도를 빼고 있잖아요. 그걸 네. 번복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한 건데 아무튼 이게 참 두고두고 이게 논란이 좀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차후에는 네.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윤석열 때는 그냥 한 맞아요. 느낌이어도 충분히 예. 검토 없이 근데 이재명 정부는 다를 거다. 네. 그걸 이제 호남에 있는 분들도 많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규 역점 사업을 할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종합적인 검토를 필요해서 비서동을 좀 더 많이 내려가. 사실 네, SK 그렇죠. 말씀해 주셨지만 예. 그때 용인과 구미가 붙었어요. 근데 구미는 상하수도 깔아주고 부지막 무상 제공 온갖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안 됐던 게 결국은 그때 나왔던 단어가 이제 남방 한계선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인재들이 구미까지 안 내려가려고 한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SK의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들이 안 내려가려고 한 변명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구미나 또는 이제 구미와 동일한 지역의 호남으로 더 내려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종합적인 인프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 민주당 호남 정치인들이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 있으면 호남으로 가져오자 갑자기 결정이 난 걸 땡겨 오려고 하지 말고 호남은 왜 그러면 그런 인프라가 없는가? 우리 그 쇼핑몰 논쟁 한번 지난 2022년 대선 때 한번 붙지 않았습니까? 예. 대구도 부산도 그런 거 다 있어요. 왜 유독 호남만 없었을까? 호남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였어요. 예. 우리 그걸로 한번 심하게 털렸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 정주 여건에 해당하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호남 정치인분들도 왜 큰 산단이 오지 않느냐를 떠나서 왜 그럼 청년들이 호남에 정주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 고민도 조금 진지하게 해주시고 새만금 말씀해 주셨지만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할 때 새만금 진짜로 해야 되는 건가? 지금 투자 대비 하나도 아웃풋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무조건 땅이 있다고 부지 조성을 했다고 해서 살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새만금 네, 밑빠진 독에 부지가 돌보지 일부만 말자. 지금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돼 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개발이 안 됐거든. 근데 네. 막대한 재원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지금 돼 있는 걸 중심으로 가야지 나머지를 계속 수용해서 이렇게 불가능하다. 맞아요. 장기적으로 그 얘기 네. 하신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100%뭐 오창석 평론가 의견에 공감을 하고 이재명 정부 때는 지방을 중심으로 둬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거를 이제 선거에 국민의힘 애들이 이용해 먹거든. 제가 이제 수지에 사니까 보면 현수막이 어떻게 붙여 있냐면 반도체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렇게 나와요. 네. 반도체를 지키겠습니다. 딱 파고 드는 거지 그 빈틈을 맞아요. 갈등하고 예, 예.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빨리 매듭을 논란에 대한 매듭을 명확하게 짚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후에는 이재명 정부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한 번 더 원칙적으로 좀 밝혀주시고 그게 이제 당에서 어떤 입장 정리가 빨리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더 네. 오래 끌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경남 지역의 보수 정치인들이 민주당 입당 신청을 하고 아마 민주당으로 출마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그 진주의 재선 의원이거든 최구식. 예. 이게 사실 열린우리당 때 나왔던 국회의원이에요. 열린우리당 때 네. 이 양반이 2004년인가 국회의원 처음 했어요. 네. 2008년인가 2004년에 그쯤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노무현 정권 때 본 사람이야. 이명박 정부 넘어갈 때 아마 그때쯤일 거야. 그런데 나이를 내가 한번 찾아봐서 궁금해서 네. 나이가 근데 60년생이더라고. 어. 아직은 뭐 정치할 수 있는 나이예요. 66세네요. 66세. 66. 네네. 그러니까 일찍이 하셨더라고 국회의원을. 네. 네. 근데 이제 서울대 외교학과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 경남 이제 부지사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네, 홍준표 네. 때도. 근데 이게 이제 진주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사천, 진주 이쪽에서 네. 민주당 쪽으로 다 들어오려고 그래요.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사천인가 거기도 최상학 춘추관장인가 거기 예. 맞죠? 맞아요. 예,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이게 저기 김경수 효과예요. 김경수 지사가 도지사 될것 같으니까. 도지사 될 가능성이 높고 진주 출신이거든. 네. 그러니까 진주가 가장 보수적인 동네예요, 사실은. 서부 경남에서 네. 가장 보수적인 동네인데 거기가 흔들리면 민주당 김경수 지사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그쪽이 흔들리고 있다. 근데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이번 주에 저희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어쨌든 옥성은 가리겠지만 네.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 뭐 인지적으로 막고 막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특혜를 안 주는 거지. 경선은 붙이면 되거든 다. 예. 그러면 당원들이 판단할 거거든. 얘는 그렇죠. 국민의힘 있었어도 좀 괜찮은 네. 그 본선 경쟁력도 좀 있으면 그런 사람 살려고 할 거고 쓰려고 할 거고 얘는 뭐 왔다 갔다 했거나 아니 비리로 점철된 애다 국민의힘 되기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넘어갈 그러면 맞아. 안 찍어줄 거 아닙니까 예, 경선에서 그런 어떤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이제 귀순 용사들은 좀 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환영을 하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면 이제 당 그 또 험지에서 원외 지역 위원회에서 굉장히 힘들게 이제 이 원외 지역 위원회를 꾸려 나가고 있는데 예. 저쪽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쪽에 와서 뭔가 기회를 노리려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힘 빠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 위원회에서도 안 받는다,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기회를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또 특혜를 안 주면 되죠. 특혜를 안 주면 되는 네. 거거든요. 특혜를 안 근데 주면.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게 아까 진주 재선 최구식 의원이 입당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거기 돕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재경 그 진주에서 사선 사선했었죠. 의원이야, 사선. 네, 맞아요. 네. 김재경은 지지 기반이 세거든. 음. 거기가 최구식을 돕겠다고 나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주가 움직이는 거지 지금. 지금 교수하고 그렇죠. 있나 그래요. 어. 네.
처음에는 같이 입당한다는 기사가 오버 잠깐 났다가 돕는다라고 선회가 됐는데 그게 더 커. 맞아. 나는 예. 입당을 안 하지만 저 사람을 도울 돕겠다. 거야. 더 예. 세다니까. 예. 그래. 네. 그래서 좌우가에서 가져오면 네. 지방선거 압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말씀하셨듯이 무슨 전략 공천한다더니 무슨 특혜를 주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들어와서 예. 공정한 경선을 했는데 네. 이길 수 있다 하면 뭐 본인이 쟁취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주식회사 박시영과 퀄리파이 AI 대전을 위한 MOU 체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 이게 네. 저희가 정치 선거 분야도 있지만 네. 정치 선거 분야에서 획기적인 걸 뭐 준비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이제 오픈할 건데 사이트도 오픈하고 막 이럴 건데 뭐 여론엠 이런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MBC가 네네. 했던 거 네네. 그런 부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여러 가지가 이제 보여줄 거고 선거에서 또 민주당에 우리가 공짜로 좀 드리려고 하고 오. 선거에 도움되도록 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정부 혁신 이게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뭐 교육청 이런데 AI를 통해서 행정 경감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혁신할 수 있잖아요. 이제 불필요한 행정들 네. 이런 것들을 줄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저희가 퀄리파이라는 곳하고 MOU 체결했는데 여기 이 퀄리파이라는 거는 회사는 그 미국의 본사도 있고 우리나라 또 일본에도 지사가 있으면서 상당히 검증되는 회사예요. 보안 솔루션의 여러 가지 꽤 유명한 회사인데 아무튼 뭘 좀 제대로 준비해서 선거나 정치에도 도움되고 또 공공혁신에 뭔가 일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예. 새로운 이야. 영역에서 도전을 합니다. 네. 예.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오픈할 때 뭐 어떤 게 나오는지 크게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요 댓글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우라님 중수청에 왜 검사가 필요할까? 경찰 수사가 검사보다 수사를 못한다고 검사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상한 걸 만들고 참이라고 주셨고요. 자주 337님 수사권 완전 박탈. 검사들은 경찰서에 기소과를 만들어 파견직으로 보내고 서장의 지휘하에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동등한 지위에서 공조하고 기소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독일이 저런 식으로 합니다. 아, 독일이 그래요? 검찰이 아예 어. 경찰서에 파견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필요할 경우에는 계속 이제 그때 도와주고 법률 지원해주고 하거든요. 저분 잘한다. 감정적으로 알고 들어보시네요.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는. 예, 예. 네. 서기열님이 이지은 다음 국회에서 만납시다. 아 좋죠.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가을이님 박주민 정원호 누구든 화이팅. 김종환님이 오세훈 한강 집착상 한강 시교 노발문학상이라고 하셨고요. 다운이님은 김용남 전에 민정수석 가나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아까 청와대 행 얘기했잖아요. 얘기는 있더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요? 홍익표 내정됐다고 방송에서 시커멓게 얘기했는데 네. 민정수석. 정무수석. 저거는 민정수석. 민정수석. 저건 이제 봉욱 민정수석이 네. 이제 날아간다는 전제하에. 저는 민정수석 최강욱 예상합니다. 저는 뭐 김용남 전 의원 청와대 행 썰이 막 돌아가지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민정수석은 잘 모르겠어요. 그 최강욱 의원이 아마 어딜 가면 민정수석을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아닐 것 같아. 왠지 나는 지방선거 이후가 아닐까. 만약에 간다면 네. 좀 마무리가 된다면 싹. 그러니까 지금 가시는 분들은 다 그 자리가 뭐 이렇게 선거 때문에 비기 때문에 예, 들어가시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만약에 봉욱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그 면책성인데 약간 아니 그렇죠. 자천시키는 자청이죠. 거잖아요. 예, 네. 날리는 자천. 거죠. 상황은 예. 그럴 수밖에 책임을. 없죠. 근데 네. 지금 그렇게까지 할까? 그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건 저는 맞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자 레몬트리님 지금 하는 거에 비해 낫다. 70은 넘어야죠라고 하셨고요. 보기 아빠님 창석이 쿠팡 사주세요. 제가 들어간 주식마다 망하기 때문에 쿠팡 사라고. 마스터 초이님 검찰의 문제는 기획 수사를 한다는 게 문제지. 지들 죄 있어도 없게 하는 신기한 맞아요. 능력. 예, 예. 조져야 됩니다. 행복을 찾아서님 법 왜곡죄 발의하시길 바랍니다. 나중도야님 한풀이 하듯이 접근하지 마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죠. GA 메탈리카님 이렇게 논의하면 얼마나 좋냐. 다른 스피커 욕하지 않고. 김성환 2284님 왜 검찰 개혁법 만들자고 하는데 경찰 비리 망다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K시즈님 출퇴근 단식도 단식으로 봐야 하나. 매너리님 장동혁 계획이 다 있구나. 그리고 유저 LLOLL님 전국 900만 탈모인가 600만 아클라가 한동훈 뒤에 있는데 개부시하시네라고. 제임스 케이님 장동혁은 단식 투쟁하는데 한동훈 삭발 투쟁 들어가야지라고. 자 누구를 뽑아주실래요? 하나씩 골라봐. 하나씩. 아 최고의 댓글 고르는 예, 거예요? 예, 예. 네. 이준 대변인님께서 먼저. 그 생각을 못 하고 봤었는데, 네. 위로 저는 올려주시면. 아까 하시는 거에 비해
너무 낮다. 70은 가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통령 지지율인 네. 것 같아요. 저 완전 공감. 네. 70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가핑님 네. 방금 네. 회원 가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기 아빠 저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창수익 쿠팡 쿠팡 사주시죠. 사주시오. 자, 여러분의 쿠팡 엄벌을 위하여 제 돈 100만 원이라도 태우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쯤에 괜찮은 거 있는 것 같아. 저 뭐야 900만 탈모인과 600만 아플러가 한동안 뒤에 있는데 무시하시네. 맞아. 저 900만 탈모인 중에 한 명이에요. 저. 그렇게 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박시영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일 저녁 방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박시동 평론가, 박시영 대표님, 이광수 대표님 경제 만화방 하니까 많은 사랑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마치고 8시 반부터 네. 멤버십 회원들한테 선공개합니다. 경제만화방. 멤버십 회원들은 먼저 보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내일 7시에 경제만화방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